자, 이번에는 차트의 서식을 변경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차트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하는 데이터열을 선택한 다음에 삽입해서 원하는 차트 모양을 선택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기본적인 차트 중에 한 가지인 우리 세로막대형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원하는 위치에 올바르게 넣을 때는 Alt를 누르고 한번 움직여 보시라 그랬죠. 그럼 시트에 셀의 크기에 딱 맞게 또는 셀의 위치에 딱 맞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시트 크기에 맞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드래그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지금 Alt를 누르고 하니까 이 셀에 크기에 딱 맞게, 이 경계선에 딱 맞게 조정이 되죠. 차트를 삽입할 때는요, 이 경계선에 맞게 만드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어느 위치에 넣든지 여러분들 Alt를 이용하면은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또는 보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셀에 딱 맞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차트의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구성을 보면요, 정말 차트가 입력된 차트 부분과 그리고 눈금선, 요 눈금선 보이시죠? 이게 눈금선입니다. 지금 세로는 있고 가로는 없어요. 그 다음 범례, 그 다음은 가로축과 세로축, 뭐 X축, Y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 전체를 바로 차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선택해야 하지만 위에 보시다시피 차트 도구가 표시됩니다. 차트를 선택해야 하지만 차트 도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디자인 탭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차트가 만약에 이 세로막대형이 보기가 좋지 않다, 다른 모양으로 종류 변경을 클릭해서 다른 모양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차원 묶은 세로막대형, 자, 바꿔볼까요? 확인. 예,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다시 한번 이거를 2차원 세로막대형,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차트 스타일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 스타일이 편리한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차트를 구성하는 막대 색을요, 미리 바꿀 수가 있습니다. 쉽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뭐 설정하지 않아도 차트 막대 색을 바꾸거나 요 뒤에 요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요 회색이 들어간 부분을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뭐 그림 영역에 이렇게 색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어두운 색의 차트, 이런 식으로 그냥 빠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차트 막대에 효과를 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모양의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트 스타일도요, 위에 가만히 두시면은 요 스타일 18 이런 식으로 풍선 대화 상자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레이아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게 되면요, 차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여러분 원하는 대로 쉽고 빠르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트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범례, 차트, 막대, 눈금선 다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옵션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차트의 제목입니다. 우리 차트의 제목은 보통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바로 차트의 윗부분, 이 부분에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차트 네모나게 경계선이 있는 부분 중에 제목이 들어갈 공간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 3000이 들어가 있는 세로 값이 들어간 막대가 끝까지 다 있기 때문에 제목을 넣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전 여기다가 품목별 월 생산량이라고 여기다가 제목을 넣을 겁니다. 어떻게? 레이블에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제목은 두 군데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가운데에 맞춰 표시, 즉 요 가운데에다 넣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가운데에 넣으시게 되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차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품목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월 생산량. 자, 어떻게 됩니까? 겹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니군요, 문제가 하나 생기죠. 이 막대에 글자가 가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차트 데이터에 가릴 수가 있어서 요 차트 제목에 이 제목을 가운데 맞춰 표시하기는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차트 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입력된 글자 차트 위를 선택하니까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고 차트들이 아래로 크기가 줄어들었죠. 예, 자, 요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된 차트의 제목은요, 서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클릭하시면요,
자, 차트가 이렇게 선택되는데 제목 부분을 바로 클릭하시거나 또는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개체들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차트를 구성하는 제목 또는 오른쪽에 범례 또는 각각의 막대 또는 막대도 지금 4개가 선택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선택하면 하나의 막대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개체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한 개체들은요 홈탭에서 뭐 서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제목 부분을요 뭐 맑은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서체라고 한번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니까 자, 궁서체로 글꼴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글꼴의 크기도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가 있고요. 원하는 색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한 파란색으로 한번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요. 아래에 있는 감자, 고구마, 양파, 버섯 입력된 글자들도 서식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하는 방법 간단하죠. 자, 차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요. 해당하는 부분을 바로 클릭하거나 또는 차트의 다른 부분이 선택됐을 때도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감자, 고구마, 양파, 버섯이 입력된 이 가로값 축이 선택이 됐고요. 자, 현재 보니까 맑은 곳이 10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 10포인트로 되어 있는데요. 자, 진하게 한번 글꼴을 굵게 했고요. 12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12.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만 글꼴의 서식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범례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차트에서는 범례의 위치가 바로 오른쪽에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차트의 모양이 좋지 않거나 또는 나는 이 부분이 싫다, 다른 부분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에 보시면 바로 이 범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범례에 보시면요 현재 기본값이 오른쪽에 범례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쪽의 범례 표시 어디에다가요? 제목의 바로 아랫부분, 즉 차트의 윗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바로 차트의 기준에서 말하는 겁니다. 차트의 위쪽이라는 겁니다. 또는 차트의 왼쪽. 하지만 왼쪽에 넣으니까요 값들이 겹치기 때문에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트의 오른쪽 또는 차트의 위쪽 또는 아래쪽, 차트의 아래쪽에 이렇게 범례를 입력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는 범례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범례의 위치가 내가 버섯의 아래쪽에다 이동하고 싶다. 간단합니다. 자, 범례를 선택하고요. 드래그 합니다. 다시 한번 범례를 선택하고 드래그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직접 이동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자,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시면은 범례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범례를 아주 쉬운 게 아니라 그냥 감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표시하기 위해서는 범례를 어디에 표시할 건지만 선택해 주시면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범례를 설정하는 방법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차트 아래에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와 같은 표를 넣은 것을 봤습니다. 어디서 봤죠? 우리가 레이아웃을 변경할 때 봤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레이아웃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표를 붙이는 방법을 한번 알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레이블 그룹에 데이터표가 있는데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데이터표를 표시할 거냐 말 거냐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표시를 한번 선택하니까요.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감자, 고구마, 양파, 버섯에 대한 9월, 10월의 데이터가 차트 밑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차트 밑에 데이터가 나타나면요. 이렇게 지금 시트에 입력된 부분들을 비교하지 않아도 이 차트만 있어도 우리가 쉽게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가 동시에 문서에 출력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요. 이렇게 데이터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경우 또는 차트 밑에서 바로 비교해 될 경우에는 데이터표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표에 없음을 선택하시면은 데이터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데이터 레이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 여러분들 보통 라벨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이 레이블이라는 것은요. 데이터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요 감자, 고구마, 양파, 버섯의 막대, 즉 9월달 막대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을 하나만 선택하면요.
각 9월 달의 데이터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 4개의 데이터가 값이 몇인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막대에 가까이 가시면은 값이 2600이고 그 다음에 계열이 9월, 요소는 고구마, 즉 9월달 고구마의 값은 2600이다. 월 생산량이 2600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없다면은 데이터만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이게 2600인지 2550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숫자를 입력하려고 그래요. 자, 파란색 막대를 클릭하면 나머지 막대들도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가운데 안쪽 끝에 축에 가깝게 바깥쪽 끝에가 있습니다. 그냥 가운데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차트 막대의 가운데에 각 값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보기가 별로 좋지 않다. 자, 그럴 때는요, 뭐 안쪽 끝에, 요 안쪽 끝, 막대에서 벗어나지 않게 안쪽 끝에 값이 입력이 됐겠죠. 데이터 레이블이. 또는 바깥쪽 끝에 이런 식으로 막대의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값이 얼마인지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자,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 또는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타납니다. 자,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이 빠른 메뉴, 바로가기 메뉴라고 그러죠. 이 메뉴들은요, 선택한 곳의 위치에 따라서 각각 메뉴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차트에 제목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차트 제목의 서식을 조정할 수 있는 메뉴로, 또는 차트의 범례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범례 서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곳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데이터 레이블도 입력했는데, 자, 다시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예, 없음.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이번에는 그림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영역은 무엇이냐? 요 차트 막대의 바로 뒤에 있는 요 부분을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요, 다 흰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그 구분하기가 좀 좋지 않거나 디자인적으로 좀 떨어진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을 넣거나 그림을 넣거나 모양을 넣거나 그러면은 보기 좋은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한번 보통 그림 영역에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림 영역을 선택하고요. 자, 메뉴 한번 볼까요? 그림 영역 표시 클릭하면요, 나오는 게 없죠. 자, 영역 옵션을 선택하세요. 그럴 때는요. 자, 옵션을 선택하시고 보시면은 그림 영역에 채우기라든지 테두리, 그림자 등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채우기 서식입니다. 채운다라는 건 말 그대로 색을 채운다라는 뜻이겠죠. 채우기 자동이나 없으면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을 채우기 위해서는 단색 채우기, 단색은 말 그대로 한 가지 색을 의미합니다. 자, 색을 원하는 색을 여러분들 선택하는데, 아까 우리 스타일에서 보면은 요런 식의 회색이 들어갔을 겁니다. 또는 진한 색깔을 입력하더라도요, 투명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을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막대와 비교가 돼야 되고요, 뒤에 그림 영역의 색 때문에 막대가 잘 안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림 영역에 단색을 사용하실 때는 연한 색깔, 좀 옅은 색깔을 이용해서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라데이션이라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은요, 색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즉, 연한 색에서 진한 색, 또는 첫 번째 색에서 두 번째 색, 이런 식으로 색의 변화를 보여주는 게 바로 그라데이션입니다. 이 그라데이션은 여러분들이 직접 색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미리 설정된 값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기본 설정 색을 클릭해 보니까요, 여러 가지 색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 중에서요, 요 새벽이라고 불리는 요 새벽이라는 것을 선택해 볼게요. 새벽. 자, 위에 파란색, 아래는 약간 분홍색 보이시죠? 연한 색이죠? 자, 이런 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색이 어떻습니까? 점점 블렌딩, 섞인 것처럼 변화값이 있겠죠? 이게 바로 그라데이션이라는 효과입니다. 자, 종류는 선형, 방사형, 사각형, 경로형 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 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이 선형을 선택한 다음엔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아까처럼 위에서 아래로 점점 연해지는 게 바로 선형 아래쪽, 반대는
선형 위쪽이겠죠. 아래가 파란색, 위가 연한 핑크색.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것. 자, 또는 왼쪽부터 오른쪽이나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색이 변화하는 등 여러분들이 뭐 대각선으로 이렇게 원하는 모양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각도를 직접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색의 변화하는 각도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지점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눌러보니까 1, 2, 3, 4가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색이 변화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쭈루루룩 같이 변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변화하는 색깔들을 지정을 했어요. 그게 바로 중지점이라는 것이고요. 이 변화하는 그라데이션 안에는 4개의 중지점이 있습니다. 자, 중지점 2를 선택해 보니까 파란색이 선택됐고요. 중지점 4를 선택해 보니까 연한 분홍색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겠죠. 아, 중지점 1이라는 것은 끝색깔, 이 파란색 있는 끝색깔을 말하는 것이고, 중지점 4는 분홍색깔. 자, 여기 요쪽이겠죠? 왼쪽 아래. 우리가 대각선을 사용했기 때문에 왼쪽 아래일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지점을요, 그러면 바꿔볼게요. 중지점 3을 선택해 보니까 위치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바꿔볼까요? 자, 위치를 바꿔보니까 어떻습니까? 색이 이렇게 이동하는 게 보이세요? 오른쪽 차트에 보이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색이 변하는 위치를 좀 더 바꿔서 재미있는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도 있어요. 또는 색의 위치, 저는 중지점 2를 선택하고요. 여기를 녹색으로 한번 바꿔놓을게요. 자, 어때요? 중지점 1의 위치가 녹색으로 변경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라데이션을 직접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설정이 끝나도요, 여러분들 확인 단추는 없습니다. 왜요? 차트에서는요, 서식은 선택했을 때 바로바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용했을 때 바로 전에 내가 어떤 것을, 어떤 서식을 사용했는지를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여러분 작업할 때 편리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림 영역 서식을 바꿨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화 상자를 닫지 않고 차트에 있는 요소를 선택해 볼게요. 자, 지금 감자, 고구마, 양파, 버섯의 이 빨간색 막대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자, 이 막대를 클릭하니까 왼쪽에 대화 상자가 뭐로 바뀌었을까요?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무슨 말? 자, 차트의 옵션을, 서식을 바꾸기 위해서 열어놓은 대화 상자는요, 차트의 다른 부분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선택한 계열이나 요소의 서식을 바꿀 수 있도록 대화 상자가 변경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계열이 변경되고요, 서식을 바꿀 수 있는데 저는 채우기를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한번 바꿔봤어요. 그 다음에 설정색을요, 그리고 빨간색, 불이라고 되어 있죠. 불을 선택하니까 어떻습니까? 선택한 모든 막대에 불이라는 그라데이션이 지정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라데이션 말고 그림이나 질감을 한번 채워볼게요. 이번에는요, 파란색 막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 파란색 막대를 선택하고요, 우리 채우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자, 직접 그림을 넣거나 질감, 설정된 질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편지지라는 거 선택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편지지가 질감으로, 무늬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막대의 색과 또는 다른 모양들도, 또는 그림 영역들도, 각 요소들도 변경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다시 디자인에서요, 다른 디자인을 선택해 볼게요. 제가 스타일 21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 설정했던 서식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일을 지정을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요소들의, 계열 요소들의 서식을 변경해야 됩니다. 서식의 요소들을 변경한 다음에 다시 스타일을 적용하면은 모든 게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타일을 먼저 적용하시고 나머지 서식을 적용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